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2차 시험 준비 시작인 1순환인데 1순환에서는 이제 목표는 사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례집 중심으로 하는데 사례집에서 이제 쟁점 파악하고 목차 잘 작성하고 특히 이제 사안 해결을 잘 쓰는데 중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스킵은 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기 강의를 꼭 듣고 오셔야 되는데 혹시 연기 강의 안 듣고 들어오신 분 계세요? 다 들으셨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해도 되겠네요. 일단 그 사례집에 목차 사례집 갖고 오셨어요? 이제 강의 진행은 대강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린 계획서에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쟁송법에서 꼭 고득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쟁점을 정확히 시간 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강의 진행 방법은 이제 위에 5분의 1 지점에 답안 작성의 기초 완성해서 10회인데 2회차부터 복습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25점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2회차부터 지난번에 배웠던 것을 가지고 이제 복습 시험을 볼 텐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30분 일찍 올 수 있으신가요? 9시까지 오기 힘들었죠? 괜찮아요? 그럼 8시 반까지 와서 여러분들은 미리 30분 정도 미리 와서 시험을 보세요. 다음 시간부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오픈북도 가능하지만 충분히 예습이 아니라 복습이겠죠. 복습을 해서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25점짜리라도 안 보고 쓸 수 있게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나머지 2번은 이제 논리적 목차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지, 3번에 이제 핵심 쟁점 쓰기 연습하고, 4번에 이제 연기 동영상 반드시 듣고 오시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5번에 쟁송해서 고득점 해가지고 반드시 합격을 하자, 이런 목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시 이제 사례집 목차로 가서 목차 페이지 1페이지 사례집에 사례집 1페이지에 목차 페이지에 3분의 1 지점에 제 1절의 소송 요건, 그다음에 오른편에 3분의 1 지점에 심리, 요건 심리, 본안 심리 끝나면 뭐 하죠? 판결하는 거죠, 판결. 그래서 목차가 순서가 이제 소송 요건, 그다음에 심리, 제 3절의 판결,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요. 그럴 때 이제 소송 요건, 오늘의 주제가 이제 소송 요건에서 소송 요건 두 문자 암기하고 계세요? 대원서 전기관. 혹시 제 수업 안 들으신 분? 제 수업 안 들으시면 이제 말씀드릴 때 꼭 좀 따라오셔야 돼. 소송 요건이 대원소 전기관, 대상 적격, 원고 피고 적격, 협의의 소이익, 대원소, 그다음 뭐죠? 전치주의, 기가 뭐예요? 기간 제한, 그다음에 대원소 전기관, 관할은 안 배웠죠. 그래서 관할, 대원소 전기관에 관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로 문제를 구성해 놨어요. 문제 1번에 보면 대상 적격 관련된 경우이고, 문제 2번에 보면 원고 적격, 문제 3번에 보면 협의의 소익, 대원소죠. 대원소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이고, 오른편에 보시면 문제 4번에 전치주의, 그 다음에 문제 4-1에 관할. 기간은 이제 어차피 그 대상 적격할 때 관련되기 때문에 기간은 이제 안 넣은 것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오늘 주제는 대상 적격인데, 대상 적격은 기본서로 한번 스킵을 해볼까요? 기본서 갖고 계세요? 다른 기본서가 있으신 분은 다른 기본서의 이제 목차 흐름을 보시면 돼요. 기본서는 이제 174페이지에 목차 박스에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A가 처분을 날린다. 처분은 크게 무슨 처분과 무슨 처분은 아니죠? 침익적 처분과 그다음에
수익적 처분 허가를 신청했는데 수익적 처분이 발령된 경우도 있지만 건축주 갑이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 그게 이제 거부. 거부는 작위예요, 부작위예요? 작위 처분. 그다음에 허가도 안 하고 거부도 안 하고 한 달이 지났다. 작위의 반대말이 뭐죠? 부작위. 그래서 이제 A 행정청이 처음에 뭐 침입적 처분, 1,000만 원 과세 처분을 하든 아니면 허가 거부 처분을 하든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는 부작위가 있든 이렇게 처분하는데 이런 처분이 공권력 2조 1항 1호의 공권력의 행사 거부죠. 공권력의 행사 거부. 그래서 여기 이제 2조 1항 1호의 대상 적격에 관련된 내용이고 부작위는 2조 1항 몇 호죠? 2호죠. 2호. 2조 1항 요게 1호. 여기가 2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소송 가는 게 원칙인데 소송 가기 전에 상급행정청에 의한 구제 절차를 뭐라고 하죠? 행정 심판. 행정심판 기관의 판단을 뭐라고 하죠? 행정심판 기관의 판단? 재결이죠, 재결. 예컨대 과세처분 1,000만 원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갔다. A2에게. 그러면 심판도 맨 처음에 무슨 심리하죠? 심판의 요건 심리. 이걸 통과하면 무슨 심리하죠? 본안 심리. 연기에 배웠던 거 한번 스킵해 보는 거예요. 요건을 충족하면 뭐 해야 되죠?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하죠.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심판 청구가 적법함으로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불충족하면 심판 청구가 부적법함으로 무슨 재결을 하죠? 각하 재결을 한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본안 심리에서 청구인 갑의 주장대로 과세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무슨 재결을 하죠? 인용 재결을 한다. 피청구인 A의 주장대로 과세 처분 등이 적법 타당하다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무슨 재결을 하죠? 기각 재결. 그래서 이런 행정심판기관의 판단을 재결이라고 하잖아요. 요건을 불충족하면 각하 재결을 하고. 하여튼 행정심판 갈 수도 있는 게 원칙이죠. 임의적 전치니까. 근데 행정심판 갔는데 만약에 구제가 안 되면 예컨대 각하재결이나 기각재결이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저 과세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 중에 과세처분이 단순 위법이라면 무슨 소송이죠? 취소소송. 그다음에 그로 인한 손해는 2,000만 원 손해가 났다. 무슨 소송이죠? 국가 배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데 다수설에 의하면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된다. 이런 흐름 배우셨죠? 근데 취소소송 갈 때 이제 소송 요건에서 소송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해서 1번에 이제 대원소 전기원에서 대상 적격 충족 여부와 관련되면 관련되는 조문이 2조 1항 몇 호가 있죠? 2조 1항 1호죠. 1호. 취소소송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려면 무엇에 해당해야 돼요? 처분 등에 해당해야 돼요. 처분 등. 처분 등은 이제 공권력의 행사 거부, 침입적 처분, 거부 처분 등은 행정심판 재결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소송을 이제 바로 올 때, 왜냐하면 임의적 전치니까 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올 때 관련되는 조문은 예고. 이해가시겠어요? 심판을 거친 다음에 올 때에는 처분이 몇 개 있죠? 2조랑 1호에 의하면 여기 앞에 A의 원처분하고 행정심판 재결, A2에 재결 처분 2개 있잖아요. 2개. 2개 있으니까 그때 관련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둘 다 대상으로 하면 판결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원칙이 뭐죠? 원처분이 몇 조죠? 19조는 19조. 19조 본문에 따라서 원칙 A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19조 단서에 따르면 여기 A2의 재결은 언제 대상이 될 수 있죠?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A의 원처분과 재결처분이 있게 되면 A2의 재결처분이 있게 되면 요 19조가 떠올리셔야 돼요. 19조. 근데 이제 이게 원처분주의인데 예외적인 개별법상의 재결주의가 뭐가 있죠? 그게 두 문자가 감, 중 이렇게 돼. 감, 중. 감사원의 재심 판정만이 대상이 된다. 요 중은 뭐죠? 중노위의 재심 판정만이 대상이 된다. 머리 싸지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 첫 시간부터 빡세게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원처분주의인지 재결주의인지는 감중이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원처분주의다. 원처분주의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볼 때 지금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큰 구도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볼 때 바로 소송 왔는지, 오케이? 아니면 심판을 거쳐서 재결이 있었는지 그걸 먼저 결정해야 돼. 바로 소송 오면 관련되는 조문은 19조 관련돼요, 안 돼요? 안 돼. 요거는 재결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소송 왔을 때는 대상특혜에서 관련되는 조문은 2조이랑 1호밖에 없어. 오케이? 근데 심판을 거치게 되면 재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관련된 조문은 뭐가 떠올라야 돼? 19조가 떠올라야 된다고. 19조. 근데 19조인지 예외적인 재결주의인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감중인지 아닌지로 판단하는 거야. 감중이면 예외적인 재결주의로서 재결만이 대상이 된다. 감중이 아니라면 원처분주의, 원처분주의.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먼저 소송을 바로 왔는지, 즉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왔는지, 아니면 심판을 거쳐서 재결이 있었는지, 그래서 관련된 조문을 머리에 떠올려야 된다. 이해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왔으면 이게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게 처분은 무슨 처분과 무슨 처분으로 있다고요? 침익적 처분과 거부 처분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침익적 처분과 거부 처분. 그래서 여기 침익적 처분인지 거부 처분인지를 봐야 돼요. Understand? 바로 소송 왔을 때는. 근데 시험 문제 잘 내는 건 뭐죠? 거부 처분을 잘 낸단 말이에요. 거부 처분. 거부 처분은 전제가 어떤 처분을 신청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수익적 건축 허가와 같은 수익적 처분을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그래서 이게 허가가 됐든 노동법으로 말하면 사용자가 갑이고 근로자가 을인데 근로자 단체를 모아서 뭐 하죠? 노조를 만들죠. 노조 설립 뭘 하죠? 신고를 하죠. 신청 신고. 그때 이제 요건을 갖추면 설립 신고했을 때 뭐 해주는 거죠? 수리를 해주는 거죠. 수리. 건축 허가, 노조 설립 신고, 수리 이런 게 다 무슨 처분이에요? 수익적 처분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수익적 처분. 노조 만들었는데 노조 만들었다고 해서 해고를 했어요. 해고. 이해가요? 해고. 그럼 근로자 측은 정당 해고를 주장해요? 부당 해고를 주장해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죠. 그래서 이 A 서울시 진호위가 구제를 신청했는데 그 근로자 측의 주장대로 구제 명령이 날라오면 얘는 수익적 처분이에요? 근로자 측의 침익적 처분이에요? 수익적 처분이란 말이에요. 수익적 처분. 이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수익적 처분의 거부 이렇게 해요. 또 있죠.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어. 이해가시죠? 다쳤으면 뭘 신청해야 되죠? 산재.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한단 말이야. 어디다 신청하죠? 근로복지공단에. 강남구 뭐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장애급여 1억을 신청했어. 1억 급여 신청해서 1억 주겠다는 급여 수익적 처분, 급여 결정이 나오면 이 급여 결정이 수익적 처분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다시 여기
노동법과 관련된 거부 처분은 지금 보신 것처럼 노조 설립신고 수리 안 해주고 거부하는 경우, 반려하는 경우. 또 뭐가 있어요? 구제명령 안 해주고 거부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급여 결정 안 해주고 거부하는 경우. 근데 여기는 거부인데 표현을 수리, 반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구제명령에 대해서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의의 결정이에요. 요 A가 하는 판단은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A2만 재결이야. A는 각하 결정, 기각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얘는 결국 무슨 뜻이에요? 구제명령 거부, 처분과 관련된 거라 이 말이에요. 급여 신청했는데 급여 결정 안 하고 각하 결정, 기각 결정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얘는 결국 거부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 소송 갈 때 가장 잘 내는 문제가 뭐예요? 거부를 잘 낸단 말이에요. 거부. 그래서 기본서 177페이지에 로마자 3번의 구체적 사례가 시험에 나오는 건데 다시 한번 양가로 영번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기본 개념, 하명, 허가, 특허, 인가 다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의 법규명령 행정규칙은 행정입법의 경우죠. 이것도 했었죠.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78페이지에 이제 안 했던 게 양가로 3번의 중간행위예요. 그 중에 이제 노무사 시험에 관련된 걸 하나 넣어놨는데 4분의 3점에 양가로 밥원 보이세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 보이죠? 제가 이제 말만 하고 넘어가는 거는 나중에 또 할 거야. 체크만 해놓는 거예요. 양가로 4번의 부관도 나중에 할 거예요. 179페이지에 양가로 5번 반복된 행위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이 뭐죠? 거부행위. 다양한 행정작용 중에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한번 다시 써봐요. 일단 노무사와 관련된 문제 세 파트가 있잖아요. 세 파트. 지금 저기 했잖아요. 어떤 거부들이 있는지 스스로 써봐요. 어떤 거부들인지. 노조, 설립신고, 수리, 거부가 하나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구제명령 신청에 대한 거부가 있어요. 거부. 그 거부를 달리 표현해서 진호이가 뭐 한다고 표현했었죠? 각하 결정, 기각 결정이라고 이제 지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산재, 재, 급여, 공단의 급여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기각 결정. 그런 게 문제 내는 거예요. 세 파트가 있다면 노무사 시험에서는 다른 시험, 다른 법에서 나와도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목차 제가 써보라고 한 거.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좀 이따 사례집은 좀 이따 볼 거예요. 전체 흐름을 봐야 되니까. 순서대로 이거죠, 이거. 1번이 뭐예요? 수익적 처분을 신청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뭘 쓰는 거야? 응답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에서 부정설이 있으나 긍정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엇에 거부해야 되죠? 수익적 처분에 거부해야 되잖아. 공권력 행사의 거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문에 안 나온 게 뭐죠? 국민, 갑, 을 등의 권익에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그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다만 노조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요 수리와 관련해 수리 거부와 관련해서 신고의 종류를 써줘야 되죠. 그 신고의 종류가 무슨 신이 있어요? 자완신과 수요신을 또 하나를 추가하는 거야. 다른 건 아니고 얘만. 다른 것들은 그냥 전부 아까 그 세 가지만 쓰는 것인데 노조 설립 신고의 경우에는 이게 자완신인지 수요신인지를 꼭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179페이지에 5분의 1점의 양가로 가번 신청권 필요 여부 그 다음에 넘기시면 180페이지에 양가로 나번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 양가로 다번의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그다음에 만약에 노조 설립 신고라면 양가로 7번에 양가로 가번의 자완신인지 양가로 나번의 수요신인지 써야 된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4분의 3 지점의 양가로 9번 사법행위와 처분 나중에 할 거예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조문이 이제 공권력의 행사 거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2조 1항 1호에서 그 밖의 이의에 준하는 행위 그 밖의 이의에 준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처분 개념 논쟁이 있어요. 182페이지 맨 위에 2번 그 밖의 이의에 준하는 행위 관련해서 처분 개념 논쟁이 있는데 그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2번 그 밖의 이의에 준하는 행위 관련된 거는 그 옆에다가 페이지를 써놓으시면 175페이지 로마자 1번 관련되는 부분 175 로마자 1번 어쨌든 처분 개념 논쟁이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노무사 시험에서 가장 유력한 문제가 182페이지에 3분의 1 지점의 양가로 나번 최근의 판례 처분성 인정 가능 최근의 판례 성희롱 결정 시정조치 권고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다음 183페이지에 자 여기까지가 바로 소송 가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 로마자 4번의 재결은 심판을 거친 경우죠. 이해가요? 여기 심판을 거치게 되면 관련되는 조문 뭐가 떠올라야 돼? 19조 원처분주의가 떠올라야 돼. 심판을 거치게 되면. 그래서 양가로 3번에 3분의 1점에 우리나라는 양가로 3번에 무엇을 채택했어요? 원처분지를 채택했다. 그래서 양가로 3번의 두 번째 줄에 19조에서 원칙적으로 원처분지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래서 원칙 A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재결주의 개별법에서 재결주의가 뭐가 있다고 했었죠? 감중. 그게 이제 187페이지에 3번의 개별법상 재결주의 보이세요? 다시 문제가 뜨면 여기 19조를 쓸지 예외적인 재결주를 쓸지 어느 경우에 이 페이지를 생각해 내셔야 돼? 심판을 거쳤을 때 원래 A의 처분이 있고 원처분이 있고 A2 가서 행정심판기관의 재결 처분이 있고 그럼 처분이 몇 개예요? 2개. 그 다음에 소송 갈 때 여기를 떠올리셔야 된다고. 떠올리는데 원처분주의 19조인지 예외적인 개별법상의 재결주의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감중이면 187페이지에 예외적인 재결주의로서 재결만이 대상이 되고 오케이? 그게 아니면 원칙에 따라서 19조의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무엇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죠? 원처분이 대상이 되고 19조 법문 단서는 언제 쓰는 거죠?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이 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란 말이야. Understand? 그 다음에 이제 180페이지 로마 조본 나중에 하고요. 189페이지에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송, 경정처분 연기 마지막에 했죠. 거기 189페이지 맨 아래쪽에 2번의 판례에서 양가로 1번의 징액경정처분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감액경정처분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는 A가 바꾸는 거예요? A2가 바꾸는 거예요? A가 바꾸는 거야. A가 스스로 바꾸는 거라고. A가 1,000만 원 부과했다가 징액 이거 2월 1일 부과했는데 A가 아우 내가 잘못 부과했네. 아 이거 2,000만 원이야 라고 징액 경정
4월 1일 날 고치든 아니면 너무 많이 부과했네 하고 600으로 고치든 감액 경정하든 요 쟁점을 묻고 싶은 거는 A가 스스로 바꾸는 거야. A가. 그래서 1000에서 600 감액 경정하면 판례 입장이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었죠? 요 600이 언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당초 2월 1일부터 존재한다. 당초. 그래서 2월 1일에 원래 부과한 거는 600 처분이다. 이쪽으로 흡수된다. 무슨 설이에요? 역흡수설. 증액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없애버리고 2000을 새로 부과한 것이다. 얘는 소멸되고 2000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00만 1000이 2000에 흡수된다. 그래서 얘가 흡수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마지막에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 역흡수설 등과 관련된 것은 시험 문제는 증액보다도 무엇이 잘 나온다고 했었죠? 감액이 잘 나온다. 감액이 잘 나오는데 만약에 갑이 심판 가서 인용에는 1000만 원 전부가 위법일 때는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고 전부 인용. 즉 1000만 원 전부를 취소한다. 이런 재결이 있고 일부 인용 재결이 있단 말이에요. 일부 인용. 그런데 1000만 원 중에 400만 원은 위법해서 취소하고 600은 남겨두겠다. 이거 취소하고 일부 인용. 그럼 일부 인용 재결이 나오는 경우는 이 감액을 했는데 누가 감액한 거예요? A예요, A2예요? A2란 말이야. A2. 이때 소송 갈 때 나오는 학설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소송 갈 때 나오는 학설은 일단 그림상으로는 원처분, 그다음에 행정심판 재결, 처분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처분이 두 개가 아니라 원처분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일단 감중이 아니니까 무슨 조문이 뭐가 관련되는 감중이 아니니까 19조 그림상으로는 그 19조가 관련되는데 19조의 본문에 무엇이 원처분인지를 찾는 거야. 무엇이 원처분인지 판례에 따르면 요 600, 근데 이게 8월 1일 날 나왔는데 600이 언제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봐요? 여기 2월 1일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2월 1일부터. 그래서 2월 1일자 600만 원 부가처분이 대상이 된다. 이 학설을 뭐라고 하죠? 판례 입장. 변경된 원처분설이라고. 변경된 원처분설. 2월 1일자 600이 대상이 된다. 저 앞에 있는 거. 이게 변경된 원처분설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연기 마지막에 강조했던 게 변경된 원처분설 이런 걸 쓸지 아니면 흡수설, 역흡수설 이런 걸 쓸지 그 판단은 어떻게 한다고? 감액했을 때 A가 스스로 감액했느냐. 그럴 때는 흡수설, 역흡수설 등이고 여기 A2 심판 가서 일부 인용됐느냐. 그럴 때는 변경된 원처분설 여기를 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서상에 185페이지에 보시면 4분의 3점에 양가로 라본의 일부 인용 재결이 있잖아. 그죠? 일부 인용 재결과 관련해서 반가로 1번에 A2에서 끝나버리면 형성 재결이라고 하는 것이고 186페이지에 3분의 1점에 반가로 2번에 A에게 야 600으로 바꿔 이렇게 명령하면 반가로 2번에 이행지결 변경 명령 재결의 경우인데 어쨌든 양자 경우에 있어서 판례 입장은 무슨 설이에요? 변경된 원처분설이라고. 변경된 원처분설. 그래서 변경된 원처분설이 나오려면 일단 어디까지 가야 돼? 심판까지 가야 돼. A2 가서. A2 가서 일부 인용이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 변경된 원처분설 나오는 얘기하고 뒤에 흡수설 나오는 얘기하고
어떻게 구별한다고? A가 감액했느냐, A2가 감액했느냐, 보다 약한 처분을 A가 날렸느냐, A2가 심판에 가서 고쳐졌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전체적인 대상적 격과 관련된 흐름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문제가 떴어. 문제가 떴으면 먼저 뭘 봐야 된다고? 취소원 갔을 때 뭘 봐야 돼? 지문에서 전체를 이해할 때 심판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를 봐야 돼. 바로 소송 갔느냐 아니면 심판을 거쳐서 재결이 있었느냐, 이걸 봐야 된다고요. Understand? 바로 소송 가면 관련되는 조문은 몇 조죠? 2조랑 1호. 바로 소송 가면. 심판을 거치면 19조. 오케이. 근데 19조 말고 예외적인 재결주의는 개별법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심판을 거치게 되면 19조인지 예외적인 재결주의인지 판단해야 된다고.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감중인지 아닌지로 판단하는 거야. 감중이면 재결 많이. 감중이 아니면 뭐라고? 19조로 판단하는 거예요. 19조. 오케이? 근데 심판을 거쳤는데 줄었어. 일부 인용됐단 말이야. 심판에서. 일부 인용이 나왔어요. 일부 인용. 이해가요? 그럼 학설 판례, 다설 판례 입장이 무슨 소리라고? 변경된 원처분설이야. 19조의 본문에 무엇이 원처분지를 찾는 건데 그때 변경된 원처분설이 다설 판례 입장이에요. 그거하고 대비되는 게 비교할 게 흡수설, 역흡수설 쓰는 경우는 어느 경우라고? A가 감액하는 경우야. A가 제발 연기를 잘 안 들으면 일기 여기 스크린을 할 때 머리가 띵띵거려요. 지금 머리가 띵띵거리는 사람은 연기 잘 안 들은 거예요. 지금 팍 들어온 사람은 연기 잘 들은 거예요. 문제가 딱 나오면 일단 어디 해당하는지 딱 잡아야 돼요. 다시. 바로 소송 갈 때 관련된 조문이 뭐라고? 2조이랑 1호. 2조이랑 1호. 2조이랑 1호의 조문 구성이 공권력의 행사, 침입적 처분, 거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내용. 예컨대 이게 지방세라면 임의적 선치가 바로 간단 말이에요. 바로 갔을 때 취소 소송의 대상에 대해서 저 과세 행위가 처분인지 여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과세 행위는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처분이지. 상대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무엇으로서 처분이죠? 하명으로서 처분이다.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쉬운 거고 시험에 많이 되는 게 공권력의 행사, 거부 처분을 낸단 말이에요. 거부 처분. 사례집으로 가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훑었어요. 사례집 1번은 어려운 거라서 참 사례집에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목차 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보시면 국가고시 10년간 기출 문제만 모아놨어요. 근데 사시는 이제 없어졌고 변시로 바뀌었는데 변시는 너무 많아서 빼버렸고 사시 그 다음에 6페이지에 5급공채 행시 등 그 다음에 9페이지에 3번의 노무사 11년부터 20년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종합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2기 때 가서 계속 문제를 보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혼자 먼저 연습을 하시는 거지. 제가 여기 해설할 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언제부터? 2기부터. 1기부터 하지 말라고. 실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꼭 보더라.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부터 한 다음에 봐야지 문제부터 드립다 읽으려고 그래. 안 돼.
하지 말라는 건 제발 좀 하지 마. 하라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는 뭐 노동 관련 쟁송 판례가 있고 파트 3 맨 아래쪽에 파트 4번은 요 앞에 문제와 목차, 사례집에 문제와 목차만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활용하시라고. 왔다 갔다 할 때 아니면 집에서 쉬는 시간에 이거 갖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수업 중에는 앞에 해설이 나온 걸로 할 텐데 거기에 문제나 해설에 밑줄 치셔도 되지만 요 뒤에 문제와 목차는 밑줄을 치지 말고 스스로 쟁점이 어딘지 찾아보는 훈련을 하시라고. 그리고 목차를 구성해 보시라고 해서 드린 거예요. 찢어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사진 찍어. 집에 가서 여기 문제와 목차만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허락할 테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라고요. 어쨌든 문제 1-2번 가보세요. 1-10페이지. 사례집 10페이지. 예전에 했던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했던 분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10페이지의 문제 1-2번 1, 2노무 기출문제 연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목차 잡아보시고 사안의 해결 써보세요. 로마자 1번의 문제의 소재는 쓰지 마세요. 목차만 잡고 사안 해결 써보라. 대목차만, 로마자 목차만 잡고. 방점은 어디에 찍어야 되냐면 사안 해결에 찍어야 돼요. 문제를 볼 때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읽으셔야 돼. 질문에, 설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읽으시고 무엇이 쟁점인지 빨리 파악하셔야 돼. 지문에서 아래에서 먼저 읽어본 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바 의일시장의 설립신고서 반려 보이시죠? 설립신고서 반려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적 격서란 얘기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반려 대상이야. 반려 대상. 소송 요건 중 대상적 격서란 얘기예요. 반려가 뭘 뜻한다고 했죠? 수리 거부를 뜻한다고 했잖아. 자, 목차 쓰는 시간은 제가 5분 드릴 텐데 목차는 2분. 사안의 해결은 3분. 사안의 해결에 방점을 찍고 써봐요. 사안의 해결은 5분 드릴게. 7분. 목차가 바로 안 나오신 분은 빨리 보고 쓰셔야 돼. 아래쪽에 목차 있잖아. 목차 박스에. 저 뒤에 시계로 47분까지 쓰세요. 아이고,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사례집 없어요? 오. 수업 들어야 되는데. 답안지 가지고 다니시라니까 왜 이렇게 말씀 안 듣지? 근데 이건 나중에 안 써도 돼요. 네? 문제 소재는 안 써도 된다고. 로마자 2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사례용 이제 서라고 쓰면 안 되고 문제 소재인데 이건 안 써도 된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쓰시면 돼요. 로마자 2번부터. 로마자 2번이 일로 올라와야지. 얘가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로마자 4번, 4번. 연습용 답안지에 쓰셔야 되는데 연기 들었어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그래 보고라도 빨리 쓰셔. 연습용 답안지로 쓰셔야 돼요. 연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날 보고. 응? 연기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하는데 하나 빠뜨렸죠? 신고라고 했잖아. 그래. 그런 거 안 빠뜨리는 게 실력이에요? 마찬가지. 수요신 자반, 여기다 썼어? 잘하네. 보고 썼죠? 그래요? 너 몰랐어? 본인인지. 잘하네. 편견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봅시다. 어차피 얘가 목차니까 얘는 문제 소재 쓰는 거고 얘가 로마자여야 돼. 목차 순서 이거 틀린 건 아닌데 어차피 거부가 처분되는 요건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로마자, 얘는 문제 소재. 문제 소재는 안 써도 되고 로마자, 로마자 2, 로마자 2, 로마자 3, 로마자 4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조금 이따 가르쳐 줄게.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야죠. 요 3번 밑에. 봐봐요. 그래, 잘했어. 하여튼. 자, 사안 해결 써보세요. 사안 해결. 시간 없어. 안 보고 썼어요? 조금 보고 썼어? 네. 보고 썼어요? 아니, 제가 썼어요. 좋았어. 네, 1분 남았습니다. 1분 내에 쓰세요. 사안 해결 1분 내에 쓰세요. 자꾸 서술형으로 쓰셔야 돼요. 사안 해결은. 제가 평가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네, 마무리하세요. 일단 기본적인 거 연습용 답안지 꼭 사서 쓰세요. 그 제 앞에서 쓰셔야 돼. 그래서 제가 보고 평가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수업 중에 고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거예요. 채점자한테 맡겨서 채점하는 거는 제가 20년 동안 가르치고 있는데 그보다 제일 효과적인 게 제가 가서 말씀드릴 때 딱 기억에 남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수업 중에 고치는 게. 그러니까 꼭 연습용 답안지에다가 사안의 해결은 서술형으로 꼭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빨리빨리 평가할 수 있어요. 펜 같은 거 다 결정하셔야 되고. 자, 목차 여기죠? 뭐 한 거죠? 노조 설립 신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처분이 나온 건 수익적 처분이 나오는 게 수리죠, 수리. 근데 수리가 안 되고 뭐 하는 거예요? 거부 반려. 그럼 지금 바로 소송 간 경우죠? 심판 걸쳤어요, 안 걸쳤어요? 안 걸쳤죠? 바로 소송 간 경우죠? 거기서 대상만 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조 1항 1호와 관련된 거죠? 즉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하는 요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줄에 설립신고했으나 의일시장은 설립신고서에서 근로자가 아닌 구직 중에 있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즉 라목 사유로. 라목 사유라는 말은 수리할 때의 사유예요? 거부할 때의 사유예요? 거부할 때의 사유겠지. 행정청은 수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반려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반려가 거부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소송 요건의 문제예요? 본안 심리의 문제예요? 본안 심리의 문제야. 지금 구직 중에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본안 심리의 문제라고. 구직 중에 있는 자가 근로자라면 거부 처분은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거부 처분은 위법이죠. 근로자라면 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구직 중에 있는 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거부 처분은 적법이에요. 처분의 적법 여부는 본안 심리의 문제야. 그래서 여기는 본안 심리와 관련된 내용이고, 근데 질문은 뭐를 했어요? 네 번째 줄에 반려, 거부는 대상.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반려, 즉 거부 대상. 이거 쓰는 거잖아요. Understand? 그래서 목차가 아래쪽에 목차 박스만 보면 문제 소재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했었고요. 로마자 2번에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네, 로마자 3번에 공권력 행사의 거부. 로마자 4번에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 또는 영향을 미칠 것. 그 다음에 로마자 5번에 사안 해결에다 써놨는데 거기 아라비아자 1번을 로마자 5번으로 바꾸세요. 로마 쪽으로. 자완 신고니까 뭘 쓰는 거예요? 자완신인지 수요신지를 써서 점수를 올려야 된다. 네, 마지막 아라비아자 2번은 로마자 6번으로 바꾸고 사안의 해결. 이렇게. 자,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12페이지 맨 아래쪽에 아라비아자 2번 사안의 적용을 사안의 로마자 6번으로 바꾸고 사안의 해결로 바꾸라고 했었죠. 그럼 사안의 해결은 그 요건 순서대로 쓰는 거라면 요건 순서대로 처음에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죠. 거기서 나는 어느 설을 택했어요? 신청권이 필요하다라는 긍정설 필요설을 택했죠. 법령상 조리상 응답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응답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써야 될 얘기는 여기 관련되는 법령이 무슨 법이에요? 노동법이죠. 노동법. 노동법령상 응답 신청권이 있다라는 얘기를 써줘야 된다고. 1번에 쓸 얘기야. 번호를 붙이면서 아라비아자 1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이잖아요. 갑 노조는 노동법상 응답 신청권이 있다. 그걸 써줘야 된다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뭐죠? 공권력 행사의 거부 또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그걸 써줘야 된다고.
그럼 여기 신고했을 때 수익적 행정이가 뭐라고 했어요? 수익적 처분이. 수리죠, 수리. Understand? 근데 수리가 처분인지 여부는 이 신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신고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신? 자완신. 이게 원칙적인 신고. 자완신의 대표적인 예가 뭐죠? 골프장 이용료 변경 신고. 10만 원 받다가 20만 원 받겠다고 해서 내가 이름 적고 변경사항 적고 주소 적고 제출해서 강남구청장이 받아들이는 행위는 법률 용어로 수리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혹시? 접수라고 표현해요. 접수. 접수. 신고서가 접수되는 순간. 근데 접수가 있지만 여기 접수하려면 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달. 그래서 신고서를 갑이라는 사람이 골프장 이용 변경 신고서를 2월 1일 날 도달시켜 요 순간 접수가 안 되더라도 거부되더라도 2월 2일 날 거부되더라도 도달되는 순간 바로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해서 규제를 안 받고 영업할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얘는 이 거부가 갑의 권익에 영향을 미쳐야 미쳐요. 안 미친단 말이야. 거부된 상태에서도 20만 원 받고 영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 이 접수나 접수 거부는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 아니다. 근데 예외적인 신고가 무슨 신이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요신이잖아. 수요신. 얘가 뭐가 있죠? 명지. 제가 명지고등학교 나왔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는데 기억이 안 나는 척하면 죽는다. 분리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대통령 후보야? 다시. 수리를 요한단 말이야. 수리를. LPG 주유소 내가 인수했는데 내가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폭발위험이 없다. 안전관리를 주었다. 실질적 심사를 해서 형식적 심사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해서 폭발위험이 없을 때 수리를 해주고 폭발위험이 있다면 수리를 거부한다. 수리가 거부된 상태에서 영업하면 폭발위험이 있으니까 각종 규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거부가 나의 권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론, 예외적인 수요신 수리나 수리 거부는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처분이다. 권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여기 요 내용을 써주는 거야. 요 내용이 수리이면 수익적 처분, 수요신의 수리이면 수익적 처분, 그걸 거부하면 권익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 한꺼번에 처리되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요건, 세 번째 요건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거라니까. 그럼 나는 노동법상의 신고를 뭘로 몰고 가야 돼? 여기 처분이 아닌 걸로 몰고 가야 돼? 처분인 걸로 몰고 가야 돼? 처분인 걸로 몰고 가야지. 안 그러면 맞아 죽는다니까. 내가 변호사인데 각하 판결 받아오면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소송권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몰아가야 돼. 그럼 이제 수요신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자완신인지 수요신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빨리빨리 보면서 얘기해. 여러분 생각이 안 나니까. 관계 법령을 살펴서 1번 뭐가 있어야 돼? 명문으로 수리 규정을 두었는지. 거기 해당하는 페이지가 12페이지에 제일 중요한 데 중에 하나가 12페이지에 사례집 중간에 양가로 3번 심화 양자의 구별 기준. 개별 법령에 신고가 있을 때 어느 신고인지를 판단하려면 구별 기준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례집 12페이지에 중간 부분 양가로 3번 심화. 명문으로 수리 규정을 두었으면 무슨 신고? 수요신. 안 두었으면 자완신. 또 하나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두 개 있다고 그랬지. 무슨 심사권? 행정청이 형식적 심사권만 갖고 있느냐. 이름이 뭐냐, 주소가 뭐냐. 그럼 무슨 신? 자완신.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권. 폭발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신? 수요신. 그 키워드야. 그럼 내가 노동법상의 신고를 갈 때는 일로 몰고 가려고 하니까 무슨 심사권으로 가야 돼요? 실질적 심사권으로 그 표현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안을 해결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벌칙이 있다면 벌칙. 정과자 만드는 게 무슨 벌이죠?
행정형벌 제가 무료 특강 시간에 했잖아. 무료 특강 안 보니까 과거에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행정벌인데 전과자 만드는 게 뭐예요? 행정형벌. 전과자 안 만드는 거는 행정질서벌 과태료.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수요신의 경우에는 폭발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형벌을 부과해. 자완신의 경우에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문을 위반해도 전과자를 만들 수는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야. 행정형벌 규정을 뒀는지 행정질서벌 규정을 뒀는지. 그럼 우리는 노동법에서 뭘 찾아야 돼? 형벌 규정이 있으므로 수요신이 다 이렇게 포섭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동그라미 2번이에요. 12페이지 맨 아래쪽에 동그라미 2번. 사안의 신고는 노동법령에서 노동상권의 보호 등을 위해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청에 무슨 심사권? 실질적 심사권. 그 단어가 나와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무슨 신고가 되는 거예요? 수요신이다. 이게 리갈마인드야. 딴 게 리갈마인드가 아니라 어떤 개별법상의 신고가 다 있을 때 자완신지 수요신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첫 시간부터 내가 엄청 힘내고 있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어? 강사가 이 정도로 열의를 보이면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졸기만 해봐. 지금은 안 졸아. 한 2교시, 3교시 막 졸기 시작해. 왜냐하면 간만에 일찍 나왔고 힘들거든요. 3교시에 조는 사람은 내가 사진 다 찍어서 올려버릴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뭐죠?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건 어차피 수요신, 자완신으로 다 이제 커버가 된 건데 그 법률관계. 지금 신청인은 누구죠? 이 사안의 신청인? 문제를 봐야지. 10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근로자 A가 감 노조 조직해서 설립 신고한 거죠. 근로자 A의 법률관계를 풀었으면 뭐라고 했었죠? 권리 의무관계. 근로자 A의 권리가 지금 뭐예요? 노조를 설립하려는 권리가 노동 3권이잖아.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인데 그걸 거부해버리면 노조를 설립을 못 하잖아요. 노동 3권에 영향을 미치죠. 그걸 써줘야 된다고. 12페이지에 맨 위에 오른편의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3번을 꼭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을시장에 수리 거부가 있게 되면 갑 노조는 적법한 노조로서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의 행사를 할 수 없게 돼서 이게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결론 갑 노조의 권익에 개구직 영향을, 개구직은 무조건 외워서 쓰는 거고. 그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사안의 해결에서 포섭해 주시는 게 고품격 답안지야. 그냥 단순하게 갑 노조의 권익에 개구직 영향을 미치면 땡! 점수 안 줘. 특히 뭐가 나와야 돼? 갑 노조의 권익이 뭔지가 나와야 된다고. 노조가 뭐 하는 거야? 단체 교섭, 단체 행동하는 거잖아요. 갑 노조 써도 되고 근로자 을로 써도 되고 근로자 을이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쓰면 되고. 그 다음 결론. 따라서 동 거부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뭐 너무나 쉬운 거고. 자, 제가 써보라고 했어요. 앞에서 스킵했어. 처음에 쭉 뭐가 쟁점이 되는데 스킵했고 거부다. 거부에 대해서 이제 특히 신고의 경우에는 자완신, 수요신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지. 근데 왜 빼나? 그런 걸 빼놓지 않는 게 실력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연기에 했으니까. 사안의 해결을 잘 써야 된다고 하는데 사안의 해결은 그 요건에 맞추어서 이 사안을 포섭시켜줘야 된다고. 근데 제가 사안 해결 쓰라고 할 때 동그라미 1번 신청권이 노조법 신청권이 있다가 쓴 사람. 오케이, 좋아. 동그라미 2번 실질적 심사권 쓴 사람.
좋아. 동그라미 3번 쓴 사람, 권익 쓴 사람. 좋아. 자, 보면 제가 보기에는 10%예요. 지금 100명이 앉아 있는데 10%라고. 왜 웃어? 100명이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 거 아니야. 맞죠? 항상 10% 룰이야. 자, 같은 건 아는데 채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제대로 쓴 사람한테 점수를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판가름한 데가 어디라고? 사안 해결이야. 사안 해결. 사안 해결을 잘 쓰긴 되게 어려워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쓸 때는 요 1, 2, 3번 순서대로 꼭 써야 된다고 잊으시면 안 돼요. 대답이 없어. 죽을래? 여러분들은 카리스마 있는 저한테 끌려와야 돼. 개기지 말라고. 자, 사안 해결 그 순서에 맞춰 다시 한번 써봐요. 쓰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써보고. 신청권 필요 여부는 여러분들 외워서 쓰셔야 돼. 요건에서 거기가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거니까. 숙지를 했으니까 안 보고 3분 내에 쓰셔야지. 그러니까 모를 때는 5분 드렸으니까 이제 아니까 3분. 네, 1분 내에 마무리 하시고 좀 쉬었다가 자, 20분에 들어올게요. 20분까지는 꼭 오세요.